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57회차입니다. 57회차 주말 경기로 또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시간대가 뒤죽박죽인 적이 한 번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굳이 조심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이렇게 되죠. 03시와 21시 이런 식으로 순서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기 분석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온도가 대충 한 17도, 컴퓨터상에는 17도 정도 됩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이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는데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높은 등위를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57회차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이번에도 일단 선구매를 좀 했습니다. 그 분석을 뭐 복잡하게는 안 하고 간단하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했는 거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제가 1,000원짜리 마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마킹을 하면 그 마킹을 여기 표시하면서 기타 지난 회차처럼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기에 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경기는 에버턴과 크리스탈입니다. 근데 그 지난번 에버턴 경기와 크리스탈 경기를 관전 TV로 시청을 했는데 크리스탈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득점 일단 뭐 내용은 비슷했지만 wolverhampton도 굉장히 화이팅 넘치는 경기를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득점력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턴도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정도면 뉴캐슬 원정 가서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번에는 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선구매할 때는 무승부를 마킹을 했지만 구매를 했지만 승 마킹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1번 마킹은. 그래서 무승부를 빼고 승으로 가셔도 무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크리스탈이 이길 수 있는 원정 상황에서 에버튼을 1대 빵이라든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에버튼이 퇴장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조금 크리스탈이 승리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마킹으로 내려갔을 때는 무승부를 선택하신다. 요거는 제가 재구매를 만약에 한다면 승으로 마킹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승구매를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1,000원짜리 마킹을 승으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소시다드와 바이돌리입니다. 바이돌리가 홈이고 소시다드 원정인데 바이돌리가 신성을 했죠. 소시다드는 홈에서 굉장히 한 골 차로 굉장히 어려운 승리를 했습니다. 교체 명단을 굉장히 쓰면서도 추가 득점을 못 올렸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한 골 더 넣을 수 있는 충분히 기회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 골로 멈춰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바이돌리 공격력도 믿을만하고 소시다드의 수비력도 믿을만해서 패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을 했습니다. 3번 경기는 승으로 마킹을 하겠습니다. 지난 맨유와의 경기는 토트넘이 제가 생각하는 그 무승부에서 맨유가 이겼죠. 이겼는데 무승부에서 분석은 팽팽하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매치업이라든지 그 선발 명단과 지금 현재 그 팀들의 감독들이 생각하는 그 매 경기 선발 명단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발 명단을 내면 뭐 승리도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감독 용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마킹을 잘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 충분히 유리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고 에스파뇰이 유리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찍어 놓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7번 경기는 승으로 마킹했습니다. 8번은 무승부 마킹했고 9번은 패를 마킹했고 자,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티스, 그 다음에 토트넘과 뉴캐슬은 무승부를 선택했고 지로나무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첼시까지 대충 했는데 첼시 원정 상황에서 맨유는 지금 첼시의 미드필드 게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맨유가 약간은 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첼시 공격력이 조금 아쉽고 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분명히 공격수 영입이 있을 겁니다. 뭐 수비수라든지 제가 볼 때는 수비수도 괜찮고 미드필드도 다 괜찮은데 공격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번 첼시, 아스날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설명을 할 때 첼시의 문제점은 공격입니다. 공격 문제점은 맨유의 문제점은 수비와 공격이 같이 문제점이죠. 근데 그 맨유 같은 경우는 홈이면 조금 상황이 틀려집니다. 모든 팀들이 수비가 플러스 1점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 상황이면 수비가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홈이면 토트넘이 지금까지 홈에서 잘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홈에서는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다 보면 미드필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수비 가담이 조금 잦아지고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를 만들어내듯이 공격력이 조금 센 팀들은 특히 아스날처럼 이런 팀들은 맨시라든지 몇 팀들은 공격이 세면 수비가 조금 약해도 홈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마요리카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발렌시아가 약간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지난 엘체 경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잘못하면 발렌시아의 대승이 우려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에 제가 의심을 좀 했는데 굉장히 좋은 팀인 걸 또다시 인정을 시켜주는군요. 레알 마드리드 가면 되고 이번 에스파뇰 경기는 요거는 제가 미리 분석을 좀 했는데 요거는 3마킹이 다 나오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선수비가 에스파뇰이 이루어지고 타겟형 공격을 하다 보면
일체의 미드필드 게임이라든지 공격력을 조금 선수비로 막아내지 않을까. 그래서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고 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염두에 두셔야 된다. 1,000원짜리 마킹은 제가 볼 때는 승으로 하셔도 되고 무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승 가능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무하고 거의 비슷한데, 일본 경기가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승 가능성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저는 바이돌리를 만약에 이게 무패보다는 승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요 마킹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식은 3번 경기인데 3번 또 왜 무를 생각을 조금 해야 되냐면, 선취점이 맨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에 선취점이 있다면 맨유가 약간 내려앉아 버리면 첼시가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드필드 게임에서 몰아붙이는 공격을 해서는 타겟형의 그런 선수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맨유가 조금 내려앉아 버리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무승부 마킹은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턴 빌라는 지난 홈에서 첼시와의 제가 경기를 봤는데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트퍼드는 홈에서 제가 첼시와의 경기에서 승리 예측을 했는데 무승부 예측이죠. 근데 이제 승리를 단통으로 승리 예측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했으면 굉장히 적중이 되더라도 고등이를 금액이 좋은 걸로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죠. 근데 충분히 브랜트포드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첼시 원정이었기 때문에. 첼시는 공격력이 약한 팀들은 항상 무승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리즈와 그러니까 에스턴 빌라의 단통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포드가 원정 상황이고 에스턴 빌라가 충분히 홈에서는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곳의 무승부보다 이 무승부가 약간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통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즈와 풀럼인데, 풀럼이 지금 홈에서의 경기력이 약간 지금 전체적으로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몇 라운드를 지금 하면서 처음에 그 기세가 아직까지 조금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오기가 조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즈 같은 경우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미드필드 게임을 하는 팀이고, 풀럼은 미드필드 게임을 조금 생략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럼의 톡 쏘는 공격과 리즈의 미드필드 게임이 부딪히면 아마 제가 볼 때는 2대2까지 가능한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요것도 물론 승부패 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승무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승무보다는 낮지 않을까. 그래서 단통이면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아스날은 사우샘프턴에 제가 그 직전 56회차에서 제가 틀린 게 그 분석도 분석이지만 마킹에서 3번 경기 브라이튼과 로팅엄 경기를 그 승을 했죠, 마킹을. 근데 그 경기와 본머스 사우샘프턴 두 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3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브라이튼도 그렇고 이런 사우샘프턴 이런 팀들이 약간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장악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우샘프턴이
물론 아스날의 뒷공간이 약간 허술하기 때문에 사우샘튼의 2점까지도 저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우샘튼이 승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승마킹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여위의 마킹과 조금 조합을 잘 하셔서 쓰리 마킹을 한다든지 투 마킹을 승패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분석을 마킹을 조금 조절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통은 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버햄튼은 지난 경기 레스터도 그렇고 울버햄튼 경기를 보니까 굉장히 화이팅은 넘칩니다. 화이팅이 넘치는데 지금 현재 분석으로는 레스터의 선취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단통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베티스 경기는 지금 제가 보는 에티 마드리드의 득점력이라든지 물론 1점차 승리를 많이 하죠, 이 팀이. 그런데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 자체가 원정에서의 단통패가 이렇게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무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승마킹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승부 마킹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체 에티마드리드가 무승부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런 수비를 해버리죠. 그래서 득점력 그런 수비를 하다 보면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몰아붙여야 되는데 뒷공간을 내주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라인을 올리지 않죠. 그래서 무승부가 많이 나는 게임을 합니다. 베티스는 그와 조금 반대는 아니지만 에티 마드리드보다는 조금 공격 면에서 조금 와일드하게 공격하는 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승 가능성이 우리가 배팅할 때는 승 가능성이 약간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토트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 베티스도 무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트넘 경기는 지금 짝대기가 76%가 와 있습니다. 전 국민이 16%, 8%, 무가 16%, 패가 8%인데 승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근데 현재 유캐슬이 지금 유캐슬의 행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쓰리마킹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통성 절대 안 나옵니다. 이 경기. 그래서 무승부 마킹이 좋아 보인다. 여차하면 유캐슬 선취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캐슬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자, 지로나와 오사수나는 약간은 오사수나 쪽으로 마킹을 하고 싶지만 최근 성적이 저득점차 승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로나가 평균 1점대 이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 마킹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조금 지금 힘들어하죠.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딴 경기에 비해서 이 무승부는 조금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변칙적인 마킹을 하실 때 조금 섞어 놓으면 14번째, 14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빌바오가 그렇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지만 현재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드를 충분히 비슷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킹을 쭉 해보면 제가 기본 복식 마킹을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탈이 저득점차 패배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바이올린 무승부, 그다음에 첼시, 발레시아, 레알 마드리드, 에스파뇰이죠. 에스파뇰은 3마킹으로 가겠습니다. 에스턴 빌라 단통 괜찮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제 분석으로는 1대 0이라도 첼시를 이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원정 상황에서 에버턴을 이기기는 힘들다. 무승부까지도 약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단통이 나옵니다. 리즈는 제가 볼 때는 풀럼이 열심히 하면 무조건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풀럼이 경기 내용상 조금 의기소침해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이런 경기들은 승 가능성이 더 높죠. 승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기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중위권 이하 팀들 붙으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리즈 쪽이 유리합니다. 그러고 아스날 단통 가면 되고, 자, 위험하죠. 위험하긴 하지만 제가 밑에까지 해보고 돈이 어느 정도 적당하면 위에 해보겠습니다. 뉴캐슬 이 무패 가능성 다른 조합에 비해서 무패 가능성 조금 있습니다. 단통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무패 마킹이 이 대진표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뉴캐슬과 홈이든 원정이든 붙어서 토트넘이 그렇게 쉽게 이긴 경기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 쪽이 차라리 마킹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좋아 보입니다. 승무보다는 절대 무패가 안정적입니다. 지르나 오사수나는 단통무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물론 뭐 홈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 있죠. 파괴력 있는데 그 파괴력 슈팅 굉장히 지금 요런 대진표는 제가 볼 때는 빌바오 원정 상황이지만 무수한 슈팅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가 홈이지만 제가 볼 때는 빌바오를 상대로 엄청난 슈팅을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되는 슈팅을 날렸을 때 그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빌바오가 박스 근처에서 반칙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경기들보다 이 경기 소액으로 갔을 때 이 경기 무승부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티 마드리드는 이번에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패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버리는 마킹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 마킹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성 구매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1등 나옵니다. 이 마킹이 왜 1등이 나오는 마킹이 나오냐면 지난 경기도 제가 지금까지 매 회차를 걸치면서 이래 업로드를 하면서 없다 있다를 자꾸 한 번도 안 틀리고 맞출 수 있냐면은 제가 마킹을 일반 사람들이 마킹을 해보면 쉽다 안 쉽다를 떠나서 충분히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죠. 투마킹으로 이 14경기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투마킹만 해도. 그런데 왜냐하면 제하고 생각이 틀린 분들이 분명히 리그 순위 상황으로도 충분히 마킹을 가능한 마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우샘턴도 마찬가지고 노팅엄 같은 경우도 브라이튼이 이번에 0대2로 졌죠. 아랫게 브랜트포드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 무승부는 충분히 달 수 있는 마킹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틀렸지만 그 마킹을 충분히 몇 번 경기입니까? 3번 경기인데 충분히 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 4번 경기 에티 마드리드인데 제가 에티 마드리드는 처음 구매를 할 때 성무 마킹을 했기 때문에 제가 1,000원짜리 마킹하고 조금 틀리는 마킹을 그래서 적중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5번 57회차는 조합상 오사수나가 예를 들어서 잘 기억하십시오. 오사수나가 이기고 소시다드가 이기고
만약에 아스날이 무승부 나오고 약간 20%대, 10%대가 이래 이런 결과가 같이 나와주면 이 마킹은 굉장히 1등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마킹인데 제 생각으로 제 분석이 맞다면 오사수나가 이기고 소시에다드가 이겨도 60%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승부를 제가 분석을 해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패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못 맞춘다 해서 1등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마킹은 지금 60%대 나오고 49%대 나와도 문제는 뭐냐면 제 분석에 지금 역배가 한두 개 정도 보이죠. 뉴캐슬과 뭡니까 엘체가 분석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날 무승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날 요 무승부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요런 경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마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1등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분석을 해보면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분석을 해보면 바르셀로나가 무수한 슈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대진표상에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안 되는 그 슈팅이 네임밸류만 가지고 승을 단통을 가기에는 조금 현재 바르셀로나가 위험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1등이 나온다. 그래서 자 지금 이 마킹이 48 마킹입니다. 48 마킹인데 구매가 아직 많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했죠. 그래서 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1등 마킹이 분명히 나오는 분명히 좀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 마킹입니다. 마킹이 엘체도 지난 상대전적 최근 전적상 굉장히 잘했고 에스파뇰도 홈이지만 충분히 뒤죽박죽 되는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충분히 구독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킹 하실 겁니다. 아마 소시다드를 이렇게 48이면 조금 줄여보자면 여기서 아까 이걸 했죠. 뉴캐슬 단통 가기는 조금 불안하죠.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뉴캐슬 단통 가기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왠지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통패를 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무리 뉴캐슬이 이긴다 할지라도 그렇죠. 자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줄이려면 아스날을 빼면 되겠네요. 아스날 물을 빼면 2사 마킹입니다. 2사 마킹에서 2사 마킹에서 이런 걸 하나 빼면 예를 들어서 16 마킹이죠. 제가 16을 주로 하는 16 마킹을 주로 투 마킹을 주로 합니다. 16 마킹, 32 마킹, 투 마킹을 주로 하는데 에스파뇰이 이긴다. 자, 엘체가 이긴다. 요걸 참 어렵네요. 요 경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제가 마킹하는 방법은 승패로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석이 있습니다. 에스파뇰이 선취점을 냈을 때 엘체가 따라가는 방법이면 무승부입니다. 그렇지만 엘체가 선취점이면 이거는 패입니다. 패. 그래서 승무패 다 있는 마킹이라서 조금 힘듭니다. 2사 마킹인데 여기서 1, 2 마킹으로 줄여보겠습니다. 1, 2 마킹. 자 소시다드 가능성이 바이돌리가 더 있다. 그래서 요거를 승리 마킹을 하려면 밑에 딴 데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뉴캐슬.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6마킹이죠. 그러면 바이돌리 그렇게 뭐 셀타비고가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한 골 뭐 두 골 후반전에 세 골을 넣었죠. 1대1 상황에서 후반전에 세 골 넣었는데 소시다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소시다드가 충분히 수비도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시다드 무승부를 가고 요 마킹을 하면 6마킹입니다. 6마킹인데 방금 제가 아스날
아스날보다는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더 수비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바르셀로나의 무승부를 하면 1, 2 마킹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마킹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천원짜리 단통 마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제가 천원짜리 마킹을 구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천원짜리 마킹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왔는데 승무패, 승승, 무무승. 나머지는 다 승이고 요 위에 무고. 제가 처음에 만들어 올 때는 회사 마치고 제가 분석을 좀 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는 요게 딱 무승부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천원짜리 마킹이었는데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약간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홈이 유리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천원짜리 마킹 추천드리자면 요 마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무 마킹 외에 승 마킹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든 내일이든 모레든 구매를 할 때는 승 마킹을 넣어서 저도 구매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요게 최종적으로 천원짜리 마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7회차인데 마감이 제가 지난번에 마감 시간을 잘못 봐가지고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승무패 한 번씩 시간대에 잘못 봐가지고 국내 경기 있는데 뭐 야간인 줄 알고 뭐 토요일날 오후까지 놀다가 구매를 놓친 경우도 많죠. 옛날에. 자, 토요일날 2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금 지난번 처음에 구매를 했는데 일용 마킹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위에 거는 접고 밑에 거 접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보이시죠? 본머스와 본머스 틀렸죠. 사우샘턴이 이겨버렸고 그 위에 브라이턴이 무가 나왔는데 제가 승 마킹을 했습니다. 본머스 승인데 사우샘턴이 이겨버렸고 이렇게 돼서 지금 금액은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일단은 그 본머스가 뭐 제가 분석을 해볼 때는 지난 경기에 풀럼과의 경기를 보면서 그래서 본머스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본머스가 만약에 1이다. 그런데 풀럼이 1이다. 그래서 1대1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마킹이 분명히 이번 57회차에는 이 마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삼각형을 그렸을 때 충분히 풀럼이 조금 못했다. 그래서 사우샘턴한테 본머스가 졌다. 이런 상황이 그림이 저는 그렇게 풀이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풀럼보다는 이 마킹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른 마킹도 필요하겠지만 자, 그러면 57회차 구독자 여러분들 충분히 등수 안에 고등이 타시고 부자 되십시오. 오늘은 57회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